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 강, 후, 약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왔죠. 이게 이제 미국 GDP 분기별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연속 성장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성장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게 이제 더 늘려서 본 거거든요. 뭐 두 분기 정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플러스로 돌려섰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GDP 나우상으로는 3분기에 이미 플러스로 돌아선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걱정을 덜어냈고 이거는 뭐 유럽,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경기 부양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좀 덜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9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은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거의 5대5 비율이었다가 지금은 6대4 정도 비율로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뭐 제임스 블러드 가장 강하게 발언하는 사람이죠. 0.75%포인트 이번에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터 조지는 지표 보고 결정해야 된다. 패트릭 아코는 3.4%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유지를 좀 하면서 상황을 봐야 된다.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뭐 지표에 따라서 0.75도 염두하지만 지금은 결정한 건 없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발언 중에서 새삼스럽게 더 수위가 높아진 사람은 없었어요. 기존에 하던 얘기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에는 파월 의장도 비슷할 것 같다. 수위를 더 높이지 않고 기존에 했던 수준도 사실 매파적인데 그냥 매파적인 정도의 발언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초반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뭐 반도체주도 올라간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었고 또 이제 거래대금 이게 상위인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1위고요. 이게 이제 그 현물만 제가 이제 뽑아서 놓고 오면 삼성전자가 1위인데 2위가 현대로템이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그러니까 뭐 방산, 원전,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중국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것 쪽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집중됐잖아요. 이게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의 거래 대금 증시 자금이 풍부할 때가 아닌 다음에는 특정 종목들의 자금이 집중되면 코스닥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살라고 코스닥 종목을 매도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게 이제 현대로템 차트인데 이게 시세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었잖아요. 뭐 장대 음봉 맞고 쭉 빠지는 그런 흐름도 아니었고, 뭐 기관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기관들 중에서 이거 사모펀드 쪽 매도였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이틀 산 거에 비하면 물량 다 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끝나나 보다. 그러면 거래대금 블랙홀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로템이 2천억 원 이하의 거래대금으로 떨어져 줘야 코스닥이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는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종별 수급 구도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매수, 기관도 매수. 근데 코스닥은 둘 다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매수하는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담았고, 근데 하여튼 기존에 매수하던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2차 전지 이제 그대로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뭐 그거 이제 그대로 갖고 기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일 많이 담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기관도 2차 전지, 전기전자 담고 그 다음에는 업종 내 골라 담기. 뭐 예를 들면 현대 건설을 담는다든가 뭐 하나금융을 담는다든가 삼성바이오를 담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종 내에 한두 개씩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쭉 펼쳐놓고 봐도 이제 업종이 어떤 게 좀 집중이 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 특징이 있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약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로 분류가 되는 IT 분류가 되는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원익 IPS까지 그러니까 이쪽에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한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약간의 종목의 변화가 감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관전 포인트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예정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쪽으로 해석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거냐. 그러니까 이게 8월, 9월이 매니저들이 휴가 갔다가 컴백하는 기간이라서
변화가 좀 안 그래도 심할 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쪽으로 일단은 좀 쓸려가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지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애플도 있고 뭐 또 그 테슬라 주식 분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러화 움직임으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에 딱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 줘야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의심을 좀 덜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 의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게 시장이 이제 계속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뱅뱅 도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이슈를 주는지. 그래서 오늘 뭐 방산, 인프라, 원전, 건설, 곡물 이게 사실 좋은 키워드로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다음 주에 좀 분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봐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 오늘 아쉬운 게 이 차트 딱 그려놓고 보면 아 이거 61선 참 되게 저항이 세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확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잭슨홀 미팅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을 완전히 넘어서 5만 9천 원 지지된 건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6만 원 넘어서 치고 나가서 저 121선인데 6만 4천 원 흐름까지 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쪽으로 힘이 쏠려주면 이제 장세가 좀 바뀌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이제 지금 가는 종목군들 안에서 뱅뱅 도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준을 보고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또 상황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주말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분석은 네이버에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카페 오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 종목 리포트 되게 열심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제 종목 공부 좀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의견 있으신 종목들 좀 올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 좀 서로 좀 공유 많이 하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급상승 랭킹 6위, 그다음에 전체 또 모든 카페 통틀어서 새싹에서 랭킹이 13위까지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 2주 만에 그렇게 랭킹 들어왔어요. 그래서 덕분에 좋아졌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이왕이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또 많이 글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